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썸입니다. 오늘은 코바늘을 이용해서 사계절 항상 사용할 수 있는 파우치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 봤던 작품인데요. 다양한 색깔의 예쁜 크로셰 실을 이용해서 같이 만들어 보고 싶어요. 크기도 굉장히 넉넉해서 저는 여행 갈 때마다 화장품을 넣어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 여기에 끈을 길게 달아서 핸드백 대용으로 쓰실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끈 없이 손에 들고 다니셔도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보일 수 있는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쁜 파우치예요. 제 첫 작품은 이렇게 연 베이지 컬러를 이용해 분홍색 리본을 달았던 작품인데요. 친구를 위해 한번 만들어 봤었어요. 친구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퍼를 이용하고 속지를 달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 지퍼를 다셔도 좋지만 똑딱 단추를 달아서 이렇게 닫고 다니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퍼를 달 것인지 똑딱 단추를 달 것인지 아니면 깊이가 꽤 있는 편이라 다듬 장치가 없이 사용하실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가방을 만들고 끈을 달아 볼 거예요. 올리브 컬러를 이용한 봄과 여름에 그리고 겨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상큼한 컬러의 파우치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얌전하지만 분홍색 끈을 달아서 귀여운 포인트를 준 다른 색깔의 버전도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컬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준비물이 모두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크로셰 실내볼, 그리고 실루엣 실, 약간, 그리고 바로 코바늘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충분하게 실을 남겨둔 다음에 시작호 시작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한번 걸고 꼬아준 다음에 통과 고정시켜 준 다음에 37개의 코를 만들어 주세요. 시작코 만드는 방법은 연습 파트에서 같이 했었죠? 금방 아주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빡빡하게 뜨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떠주세요. 7. 네, 이렇게 총 37개의 시작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럼 37번째 코에 마커를 걸게요. 마커가 없으신 분들은 클립이나 옷핀 등 각자 식별할 수 있을 정도만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3개의 코를 만들어줍니다. 흑면 긴뜨기에서 2개의 코를 만들었는데 왜 이번엔 3개냐고 물으신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단계예요. 왜냐하면은 이번 가방은 촘촘하게 뜨는 가방이 아니라 그물백이거든요. 그래서 구멍이 뽕뽕뽕뽕 뚫리기 때문에 한 칸을 비우고 그 다음에 떠주는 형식으로 가방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한 칸을 비울 때 기둥코를 세우지 않는 대신에 코가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빈 코를 빼뜨기로 하나씩 만들어 가는 과정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총 3개의 코를 만들어 주시고요. 배운 대로 마커 옆에, 왼쪽으로 옆에, 그러니까 36번째 코에 원래는 가야 되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멍을 뚫리는 그런 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는 코가 있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35번째 코, 즉 마커에서 왼쪽으로 2번째 코에 긴뜨기를 해주겠습니다. 집을 짓는다면 기둥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뻥 뚫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커를 빼주시고요. 이번 마커는 여기 2번째 기둥코 있죠? 2번째 기둥코에 표시를 해줄게요. 하나, 둘. 37번째, 38번째, 39번째. 네. 이렇게 2번째 기둥코에 마커를 달아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기둥 옆에는 뜨지 않으니까 빼뜨기로 이렇게 코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만약에 이 코를 만들지 않는다면 코수가 점점점 줄어들어 가방 형태가 좁아지겠죠? 그런 다음 기둥코 옆에 코를 건너뛰어서 그 옆에 코. 자, 기둥코가 만들어졌다면 원래는 여기 넣어야 되지만 이렇게 뚫린 형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 코에 기둥을 만들어 줄게요. 네, 좋아요. 이렇게 해서 2개의 구멍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빼뜨기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걸친 다음에 어디에 바늘이 꽂아야 될까요? 네, 맞아요. 여기에 꽂혀야 되는 거예요. 기둥이 걸린 코 빼고 그 다음 코. 자, 빼뜨기로 다시 한번 고리 만들어주고 기둥 걸린 코 그 옆코를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다시 한번 긴뜨기. 이런 식으로 1단의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1단의 마지막 코까지 떴고요.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1단을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코를 3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코를 3개 만들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2단부터는 굉장히 쉬운 게 이렇게 기둥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 기둥 위에 V자, 옆으로 뉘어진 V자를 찾아서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빠진 바늘을 넣고 실을 충분히 푼 다음에
기둥을 찾아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이 코를 제외한 이 기둥이 보이죠? 네. 여기 이 기둥 위에 V자가 있어요. 그러면 걸쳐서 이렇게 한 번만 긴뜨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리 하나 빼뜨기로 만들고 걸친 다음에 다음 기둥을 찾아주세요. 그 위에 옆으로 누워진 V자 보이시나요? 네. 한 번에 위에서 보면 두 개의 이렇게 고리가 또 V자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두 개를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빼준 다음 세 개의 고리를 충분히 높이를 맞춘 다음에 빼주세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어디에 넣어야 되죠? 네, 맞아요. 여기 넣어야 돼요. 기둥의 위에 옆으로 누워진 V자 보이시죠? 거기다 바늘을 통과 한 다음에 빼뜨기. 이렇게 다시 한번 빼뜨기로 고리 어디 넣어야 될까요? 기둥을 찾으신 다음에 기둥 위에 바로 옆으로 누워진 V자 사이에 넣고 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어디 넣어야 하죠? 네, 옆으로 누워진 V자 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마커가 걸려진 코 직전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단의 마지막까지 왔어요. 여기서 끝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한번 이렇게 실을 감아주시고 편물을 살짝 돌려주시면 마커가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이 마커가 표시된 V자 여기에 바늘을 2개를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총 3개의 기둥코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코는 기둥코의 세 번째 코는 여기 보면 이렇게 뻥 뚫린 곳에 밑에 역할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 밑에 바로 두 번째 기둥코에 바늘을 넣어서 기둥을 다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리고 완성이 되었으면 마커를 다시 빼주면 좋겠죠?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코를 3개 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3개 만든 다음에 다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편물을 돌려서 기둥 위에 V자 옆으로 놓여진 V자를 쭉 찾아서 떠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와서도 살짝 보시면 V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둥코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두 번째 이 V자 위에 바늘을 넣어서 기둥코를 또다시 만들면서 층을 겹겹이 쌓아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서는 항상 기둥코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V가 3개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로로. 얘는 가로로 있죠? 다시 한번
부위, 부위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번째 부위에 항상 바늘을 넣어서 기둥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항상 부위, 부위, 부위 중에 두 번째 V자에 바늘을 넣어 기둥코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가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총 24개의 단이 필요해요. 저희는 지금까지 2개의 단을 만들었고 22개의 단을 더 올려야 하거든요. 그러면 24번째 단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24단째 마지막 부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 이틀 정도면 금방 뜰 수 있어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예쁜 가방을 뜰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기둥코 하나, 두 번째 찾아서 코를 빼서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여기 옆에 네모칸이 있잖아요. 이 네모들을 세면 24개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몇 개의 단을 뜨셨는지 세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무리는 원래는 끝에는 빼뜨기로 한 번 더 마감을 해주는 게 정석이긴 하지만 저는 이 반대쪽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이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판을 만들 때 주의할 점은 본판과 이어줄 실을 나중에 돗바늘을 이용하여 이렇게 꿰매줘야 되기 때문에 최소 30cm를 이렇게 위아래로 시작과 마지막에 남겨주시기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럼 30cm 정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작코, 열코 잡아주시고요. 아직 시작코나 짧은뜨기가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연습 영상 한 번만 더 봐주시기 부탁드려요. 자, 이렇게 10개의 코를 만들었고요. 처음에 10코, 그 다음 1, 2, 3단까지 이 10코를 유지하다가 네 번째 단에서 한 코를 줄일 거예요. 그리고 다시 5, 6, 7 올라가다가 한 코 더 줄이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코가 보다시피 점점점 줄어들어 이렇게 나무나 산 모양처럼 위가 좁아지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해서 총 14단을 뜰 거고요. 시작코 제외한 14코를 뜰 거고 1, 2, 3, 10코, 4, 5, 6, 9코, 7, 8, 9, 8코 이런 식으로 3단마다 한 코를 줄일 겁니다. 방금 저희가 10코를 떴잖아요. 그러면 네 번째 단까지 제가 코를 어떻게 줄이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기둥코 하나 만들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짧은뜨기 해주세요. 네, 이렇게 저는 3단을 떴고요.
이제 네 번째 단에서 코를 줄여보겠습니다. 한 코 기둥코 만들고 돌려서 실을 뒤로 보내고 우선 네 코를 짧은뜨기 해주세요. 네 코 짧은뜨기 해주신 다음에 다섯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한번 빼주세요. 여기까지는 모두가 다 아시는 짧은뜨기 단계고요. 그 다음에 실을 빼지 마시고 여섯 번째 코에 다시 바늘을 넣어 바늘에 실이 3개 걸리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한꺼번에 통과. 참 쉽죠? 이게 바로 코줄이기 기법이에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까지 뜬 다음 다섯 번째 바늘을 넣어 빼주고 여섯 번째 다시 바늘을 넣어주고 3개가 걸렸을 때 한꺼번에 통과. 이런 식으로 코수를 3단에 한 번씩 줄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6코로 줄이는 단이 남았어요. 한 코 만들고 기둥코 만든 다음에 2코 짧은뜨기 후 3코, 4코를 세 번째, 네 번째 코를 한 코로 합한 다음에 짧은뜨기 해주세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6코가 남았죠? 그럼 다시 한 코 돌고 돌려준 다음에 마지막 단은 빼뜨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코를 한 코를 빼서 바로 고리 사이로 빼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슬뜨기 하듯이 한 코를 뺀 다음에 밑에 걸린 고리로 다시 빼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뺀 다음에 빼주세요. 다시 한번 바로 빼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옆면에 마지막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최소 30cm 이상 실을 남겨준 다음에 끊어주시고 옆면 부착하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긴 실은 여기 몸판과 그 다음에 옆판에 긴 실만 남았는데요. 몸판과 옆판을 잇는 단계를 해보겠습니다. 몸판은 총 24개의 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들어가지만 여기 맨 옆에 구멍들, 이 네모들을 세보시면 2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럼 24개를 절반으로 나누면 12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자, 여기 12번째 구멍에 기억해 두시고요. 앞판과 뒷판이 어느 쪽이냐 묻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 좀 깨끗하고 좀 예쁘게 떠졌다 라고 싶은 그 방향을 앞쪽으로 해서 놔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지금 뒷판을 기준으로 뒷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2번째잖아요. 12, 13번째인데 이 옆판을 가져와서 이렇게 네모칸 한 칸 들어간 자리에 살포시 놔주세요. 그래서 옆판의 한가운데
그러니까 5번째 코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5번째 코와 12번째 자리를 대충 이렇게 맞춰보면은 선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옆에 아래쪽에 길게 우리가 남겨놓은 실 있잖아요. 이 실을 바늘에 걸고 자, 여기였죠? 바로 여기 이렇게 끝과 끝을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바느질 하듯이 한번 통과시켜 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통과를 시켜서 이 밑을 쭉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형식이 없이 코와 코를 매듭을 촘촘하게, 그러나 너무 빡빡하게 잡아당기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어져 주세요. 네, 저는 몸판과 옆판의 밑부분을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몸판의 사이드에 이 네모칸을 한 줄씩 비운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살짝 접어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한 칸 비우시고요. 옆판에서도 한 칸 비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 만나는 지점 있죠? 여기와 여기를 비워서 만나는 바로 여기 뒤집어서 여기에 우리가 옆판에 길게 남겨 놓은 줄 부분을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각자 바느질 솜씨에 따라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편물이다 보니 신축성이 있어서 길이가 살짝 안 맞더라도 늘려주시거나 살짝 구부려서 연결을 해주시면은 편물의 수축성에 의해서 모양이 잡히게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연결을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쪽 그리고 밑면을 연결했습니다. 나머지 반대쪽도 그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이쪽 면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쪽 면에는 아직 실이 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볼실에서 충분한 실을 잘라서 연결을 시켜주세요. 남은 실들은 최종적으로 잔실, 몸판과 옆판에 아까 연결 실들 정리한 것처럼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쪽도 위에 사이드 한 칸 비워주시고 옆면 비워준 바로 맞닿는 이 지점 여기 바로 여기에서 시작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여기 꼭지점 끝까지 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옆면과 반대쪽 옆면을 다 달아준 다음에 만나도록 할게요. 이렇게 달아서 긴 부분은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다른 한쪽도 해주세요. 잘라주고
잘라서. 네, 넉넉한 길이로 가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모양대로 길이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쁜 크로셰 파우치 가방뜨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